이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의 안전과 탁월한 케어로 학교까지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First Student 제공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서류 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시카고시와 지자체를 상대로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6일인 오늘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시카고 법에 따라 단속국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시카고 공립학교도 학생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고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기록을 단속국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주와 시, 카운티에서 제정한 여러 법이 연방정부의 연방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독감이나 백일해와 같은 호흡기 질병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번 시즌 들어 또다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41개의 주에서 독감 감염 비율이 높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주 응급실 방문 건수는 지난주에 비해 무려 30% 가까이 증가했고 텍사스와 테네시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는 임시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뉴욕대학교의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6일인 오늘 이번 독감 시즌에 2천만 건 이상의 확진자와 25만여 건의 입원 환자, 1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급증의 몇 가지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팬데믹 비상사태 해제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이 독감 확산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서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호흡기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해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성별, 인종,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폐지하면서 육군사관학교 한인클럽도 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5일 육사 부교장이 최근 국방부 지침에 따라 사관생도들이 참여하던 일부 클럽을 해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해산 대상은 한미관계 세미나, 일본 포럼 클럽, 베트남계 미국인 생도협회, 라틴 문화클럽, 여성 엔지니어 협회 등 12개로 알려졌으며 한미관계 세미나에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생도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 클럽 소개글을 보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농무부가 지난 5일 네바다주의 낙농소들이 기존에 확산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조류 독감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야생 조류와 가금류 사이에서 확산 중이었고 지난해 말 미 농무부가 저장고에서 채취한 우유에서 처음 검출됐습니다. 이번 발견은 H5N1 바이러스가 최소 2차례에 걸쳐 조류에서 소로 전파된 걸 의미하며 H5N1 바이러스는 2022년 1월 미국에서 야생 철새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1억 5,3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와 야생 조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계란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2년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 후 2026년 말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도 높은데요. 그전까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고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합쳐지며 대한항공의 스카이팀으로 전환됩니다. 통합 전까지는 두 항공사가 별도로 운영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제2터미널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들도 제2터미널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미주 대한항공 측은 합병 이후의 마일리지의 경우 적립제도와 유효기간 등은 세부적인 내부 협의를 통해 차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암기관이 비흡연자나 흡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폐암 발생률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대기 오염에 많이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전했습니다. 랜신 호흡기 의학저널에 발표된 국제암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2022년 약 20만여 건의 서남 사례가 대기 오염 노출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폐암은 암 발병률과 사망률에서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흡연 외에도 나무가 타는 연기나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연기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 폐암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기 오염에 노출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돼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고등학교 교사가 10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과학교사인 올해 58살의 잉고 홀스트 가이다가 16살 여학생과 LA 카운티 곳곳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27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일 가이다를 체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이다는 18세 미만 아동 성추행과 미성년자 비행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프로농구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아들 마커스 조던이 음주운전과 마약류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커스는 지난 4일 오전 2시경 플로리다주 메이틀런드에서 음주운전과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마커스가 타고 있던 푸른색의 람보르기니 차량은 기차 선로 위에 멈춰선 상태였고 마커스는 교통단속 과정에서 차를 세우라는 경찰 지시에 불복해 속도를 올려 도주하다가 선로에 갇혔습니다. 마커스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흰색 가루가 발견됐으며 마약인 코카인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100여 마리의 개를 모아 불법 투견장을 운영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75년이 선고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빈센트가 지난달 법정 최고형인 징역 47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투견 93개 혐의에 동물학대 10개 혐의를 합쳐 형량을 높인 것인데요. 다만 피고인은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한 아마존 배달 운전사가 투견장에 여러 마리의 개가 쇠줄에 묶여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동물학대, 특히 투견 관련 범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6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